손만 잡아도 팬티가 흠뻑 젖는 그런 여자가 있을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작은 터치에도 신음이 나고 몸이 반응해요. 청바지를 새어나올 정도로 흠뻑. 신혼 초. 남편은 그의 손길에 반응하는 저의 몸을 놀리며 내심 좋아했어요. 사랑을 나누는 날은 늘 침대가 젖을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어요. 왜 그렇게 밝히냐며 피하기 시작했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은 쉰둘이었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안엔 남편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을 때마다 들리는 그 목소리. 넌 왜 그렇게 밝히냐? 그 나이에 창피하지도 않냐? 남편은 늘 냉정했다. 그녀가 손을 잡으려 하면 뿌리쳤고 키스를 원하면 피했다. 그녀의 온기를 집착이라 불렀다. 결혼 15년 동안 그녀는 조금씩 얼어갔다. 욕망은 부끄러운 것이 되었고 감정은 짐이 되었다. 어느 날 남편은 짐을 싸며 말했다. 당신은 너무 무거워. 숨이 막혀.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은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사랑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게 죄가 된 것 같았다. 이혼 후 그녀는 스스로를 봉인했다. 감정도 욕망도 온기도 모두 지워버렸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보였다. 마른 얼굴, 꺼진 눈빛, 그리고 웃지 않는 입술. 그녀는 그렇게 차가운 사람으로 늙어가고 있었다. 어느 봄날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병원에선 운동하세요라고만 했다. 그녀는 집 근처 헬스장 앞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거울 가득한 공간, 쇳소리,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녀는 한참 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처음이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검게 그을린 팔뚝에 운동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저기 데스크에 가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실에서 트레이너를 배정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까 그 남자였다. 저는 민혁입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첫 운동은 고통이었다. 몸은 뻣뻣했고 숨은 턱까지 찼다. 작은 자세에도 신음이 터질 정도로 몸이 엉망이었다. 하지만 민혁은 재촉하지 않았다. 몸이 굳으면 마음도 같이 굳어요. 윤정님, 천천히 풀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간단한 동작부터 해볼게요. 매트에 바른 자세로 누워보세요. 다리를 살짝 들어볼까요? 네, 잘하셨어요.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는 윤정은 부끄러워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이 수건을 잡고 천천히 안쪽으로 당겨보세요. 깊숙이 안으로 넣어보세요. 수건을 당기려는데 자세가 영 민망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혁은 과감하게 윤정의 다리 사이로 들어와서 자세를 교정해줬다. 자세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부상 입어요. 민혁은 윤정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자세를 잡아줬다. 그 순간 온몸에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윤정 씨, 긴장하시면 안 돼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세요. 그리고 몸에 힘을 빼세요. 이번엔 다리를 반대편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혁은 윤정의 골반을 손으로 꾹 눌렀다.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윤정의 심장이 빨리 뛰고 긴장되기 시작했다. 이번엔 반대편으로 넘겨주세요. 민혁이 윤정의 골반을 누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정의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서서히 젖어드는 느낌에 민정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들킬 것만 같았다. 30분 정도 했는데 힘들었지만 윤정은 왠지 기분이 좋았다. 오늘 어떠셨어요? 힘들긴 했는데 좋았어요. 정식으로 등록하시겠어요? 윤정은 고민이 됐다. 이런 멋진 분 앞에서 계속 헬스를 하기가. 생각해 볼게요.
집에 와서 계속 생각났다. 한 달쯤 지났을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다. 혈색이 돌아왔고 어깨가 펴졌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웃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민혁이 물었다. 네, 오랜만에 심장이 좀 뛰네요. 민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얼음을 깨트리는 봄 햇살 같았다. 윤정은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걸. 운동이 끝나던 어느 금요일 저녁, 민혁이 물었다. 오늘은 운동 대신 커피 어떠세요? 윤정은 망설였다. 이런 제안을 받은 게 얼마만인가. 남편과 헤어진 후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니, 그녀 스스로 관심을 차단했는지도 몰랐다. 괜찮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안 괜찮겠어요? 민혁이 웃었다. 그의 미소엔 다른 의도가 없어 보였다. 그저 편안했다. 카페는 헬스장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저녁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무슨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문을 했다. 커피가 나오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윤정님은 뭐 하세요? 일 말고. 민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예전엔 뭐 좋아하셨어요? 민혁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윤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좋아하는 게 뭐였더라? 결혼하고 나서 그녀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했다. 남편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았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잊어버렸다. 잘 모르겠어요. 윤정이 작게 말했다. 민혁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시간은 많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시간을 준다고 말한 게 처음이었다. 커피를 다 마실 즈음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 없으세요? 민혁이 물었다. 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제 차로 바래다 드릴게요. 차 안은 좁았다. 민혁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였다. 빗소리만 들렸다. 윤정님 결혼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정은 당황했다.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아이는요? 없어요. 남편이 원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 있었다. 전 너무 뜨거웠나 봐요. 남편은 늘 제가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왜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 민혁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윤정 씨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받고 싶은 건 누구나 그래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그 말을 들은 게 처음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다. 차창 박비는 더 세게 내렸다. 윤정은 울다가 웃었다. 죄송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괜찮아요. 저도 듣고 싶었어요. 민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그 후로 민혁과의 운동 시간은 달라졌다. 단순한 트레이닝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 오늘은 새로운 동작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일자로 누워보세요. 윤정은 어색했지만 민혁의 말대로 누웠다. 무언가 또 움트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다리를 좀 더 벌려주세요. 이 정도요? 네, 조금 더. 온몸에 힘을 빼세요. 배에 힘을 주시고. 민혁의 손이 윤정의 배 쪽으로 내려와 골반을 스쳤다.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당황한 윤정의 자세는 점점 뻣뻣해졌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자세가 잡혀요.
느껴지시죠? 배에 힘이 들어간 거? 네. 너무 잘 느껴져서 문제였어요. 민혁의 손이 윤정의 민감한 부분을 스쳤다. 아, 윤정은 작은 신음을 내뱉었다. 민혁은 못 들은 건지 계속 부드러운 손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오히려 더 천천히 움직이며 윤정의 표정을 살폈다.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민혁의 숨소리도 거칠어졌다. 저 지금 너무 젖었어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윤정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다. 민혁의 손이 더 대담해졌다. 이제 그의 손은 윤정의 운동복 안으로 들어왔고 윤정을 얽매던 그것을 풀어버렸다. 민혁의 얼굴이 점점 더 윤정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윤정 씨. 네. 그 순간 민혁은 윤정의 입술을 덮쳤다. 윤정은 행복했다. 기다려왔던 순간이 온 것이다. 윤정은 잔뜩 커져버린 그의 그곳에 윤정의 젖어버린 그곳을 데려갔고 조심스럽게 위아래로 보듬었다. 윤정의 온기가 그의 그곳에 전해졌다. 민혁은 윤정의 터질 듯한 가슴에 키스를 했다. 윤정은 제발 그가 넣어주기를 속으로 간절히 웠댔다. 바로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민혁의 동료였다. 우리는 깜짝 놀라서 떨어졌다. 윤정 씨. 선생님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아니에요. 잠시였지만 제 마음에 솔직해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다음 시간에는 진도 더 나갈 거예요. 어느 수요일 저녁 운동을 마치고 라커룸으로 가는데 민혁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저녁 먹고 싶은데 같이 갈래요? 식당은 조용한 일식집이었다. 테이블 사이 간격이 넓어서 대화하기 좋았다. 회 좋아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주문을 마치고 민혁이 물었다. 결혼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15년이요. 26에 만나서 28배 결혼했어요. 긴 시간이네요. 네, 너무 길었어요. 윤정은 쓸쓸하게 웃었다. 식사를 하며 그녀는 결혼 생활을 얘기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또 시작이야라며 고개를 돌리던 남편. 스킨십을 원하면 피곤해라며 밀어내던 차가운 손. 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민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윤정님,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됐던 거죠. 하지만 전 너무 집착했나 봐요. 집착과 사랑은 달라요. 윤정님은 그냥 표현이 솔직했던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시원했다. 산책할까요? 민혁이 제안했다. 한강공원까지 걸었다. 벤치에 앉았다. 강물이 반짝였다. 저도 이혼했어요. 민혁이 갑자기 말했다. 윤정은 놀라서 그를 봤다. 2달 전에요. 아내가 다른 사람 만났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어쩌면 전 윤정님 남편이랑 비슷했는지도 몰라요. 아내한테 충분히 못해줬거든요.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강을 바라봤다. 민혁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윤정은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윤정님.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둘 다. 민혁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민혁이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곧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따뜻했다. 안전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 안겼다. 무섭지 않아요? 윤정이 작게 물었다. 뭐가요? 다시 사랑하는 게요. 민혁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섭죠?
하지만 안 하고 사는 것보단 나아요. 그날 밤 민혁의 차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사랑을 확인했다. 민혁이 먼저 윤정에게 다가왔다. 키스하며 조심스레 윤정의 치마 속으로 손이 들어왔다. 윤정은 이미 젖어 있었다. 민혁은 끈적이는 윤정의 그것이 귀여우며 궁금했다. 윤정은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올랐다.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사랑해요, 윤정씨. 정말 사랑해요. 저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나 뜨겁고 가장 격렬했던 시간이었다. 서툴고 떨렸지만 진심이 담겼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 후로 윤정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민혁의 문자가 와 있었다. 잘 잤어요? 오늘 저녁에 봐요. 그 짧은 문장들이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혁이 제안했다. 우리 여행 갈까요? 주말에. 어디로요? 바다. 조용한 곳으로. 윤정은 망설였다. 여행이라니. 함께 밤을 보낸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를 더 알고 싶었다. 금요일 저녁 민혁의 차를 타고 동해로 향했다. 2시간을 달려 작은 펜션에 도착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다. 방은 따로 잡을까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짐을 풀고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다. 민혁이 그녀의 허리를 감쪽았다. 자연스러웠다. 윤정은 그의 품에 기댔다. 행복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도요. 펜션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욕실에 서나오니 민혁이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마실래요? 조금만요. 와인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했다. 윤정 씨. 네. 오늘 밤 괜찮아요? 민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윤정은 떨렸다. 결혼 생활 내내 제대로 된 스킨십이 없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민혁의 눈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다. 네, 괜찮아요. 민혁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키스는 깊고 뜨거웠다. 옷이 벗겨지고 피부가 맞닿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민혁은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그녀를 어루만졌다. 아파요? 아니요, 좋아요. 따뜻해요, 선생님. 그날 밤 윤정은 자신이 얼마나 갈증에 시달렸는지 깨달았다. 몸이 아니라 마음의 갈증.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것, 사랑받는 것. 민혁의 품에서 그녀는 울었다. 왜 울어요? 행복해서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월요일 오후 헬스장 앞에서 윤정은 그 장면을 봤다. 민혁이 한 여자와 서 있었다. 여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늦어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회식 있어. 윤정의 세상이 무너졌다. 민혁은 유부남이었다. 이혼했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렸다. 숨이 막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윤정은 헬스장을 그만뒀다. 민혁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다. 윤정님, 오해예요. 만나서 얘기해요. 하지만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차단했다.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누워 있었다. 바보 같았다. 또다시 속았다. 남편에 이어 민혁까지. 자신이 한심했다. 하지만 열흘째 되던 날 문득 깨달았다. 슬픈 건 민혁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었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했던 자신.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었던 자신. 윤정은 일어났다. 커튼을 걷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거울 앞에 섰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괜찮아, 윤정아. 너는 살아있어. 머리를 짧게 잘랐다.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새 운동화를 샀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혼자서. 헬스장이 아니라 공원에서.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에. 한 달쯤 지났을 때 민혁을 우연히 마주쳤다. 카페 앞에서였다. 윤정님.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정은 멈췄다. 할 말 있어요. 제발 들어주세요. 아내가 아니에요. 동생이에요. 제 조카를 데려다 주는 거였어요. 저 정말 이혼했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윤정은 그를 바라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민혁 씨, 고마웠어요.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 걸어가 보려고요. 윤정은 미소 지었다. 쓸쓸하지만 단단한 미소였다. 윤정님, 행복하세요. 그녀는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이제 다시 숨 쉴 수 있어. 거울 속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다. 대신 다시 시작할 사람의 눈빛이 있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일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 윤정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